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파와 폭설 속에서도 설 명절을 무탈하게 보낸 시민들이 고향의 정을 안고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콘텐츠로 동시대 예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남 체육인들이 각종 팀 창단과 해외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 양성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최대 금강소나무 군락지인 경북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가 이상 고온과 가뭄 등 기후 스트레스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한파와 폭설 속에서도 설 명절을 무탈하게 보낸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는데요. 고향의 정을 다시금 되새기며 불안한 정국이 하루빨리 거치길 바랐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엿새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 광주 송정역과 버스터미널 등에는 설 명절을 보내고 귀경길을 재촉하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고향의 정을 듬뿍 안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 떠나는 발길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불안정한 상황이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안 좋고 그 여파로 경제까지 어려운데요. 정치가 좀 더 안정이 되고 탄핵이 빨리 종결돼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안정한 정국. 더욱이 지리하게 이어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내외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서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고대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가지고 서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쇠사슬이 없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 말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서 명절날 김해 사고까지 연이은 여객기 안전사고가 터지면서 가족들의 안녕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안전 차원에서 많이 좀 검사를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명절 내내 이어진 매서운 추위같이 몰아치는 취업 한파가 거쳐서 환하게 웃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설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서민들에게 전국 안정과 경제 회복, 사회 안정을 바라는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도 간절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금요일, 날은 흐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점차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빛은 더 흐려지겠고 이어지는 주말까지도 흐린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부터는 눈이나 비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도로 곳곳이 얼어있는 가운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눈비가 이어지면서 늦은 저녁이나 이른 오전에는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더욱 수준 높은 콘텐츠로 동시대 예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올해 선보일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과 각종 음원 포털에서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열풍을 일으켰던 노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2019년 판소리 수군가를 기반으로 제작한 공연 드라곤킹의 OST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관 10주년인 올해는 판소리 흥보가를 재구성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제비 노정기로 문화전당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갑니다.
문화전당에 지난 10년을 장식했던 주요 공연도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 관객이 직접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다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인류사적 담론을 제시하는 대규모 상설 전시도 열립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예술기관과 활동가들이 광주에서 만나 공동체의 역할과 연대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전시와 사운드 비주얼 아트의 거장 료지 이케다의 퍼포먼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대중화와 또 어느 정도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그런 완성도를 꾀하는 데 성공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전당이 꿈꾸는 동시대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선도기관이 되도록 안착하고 성장하는 데 그 큰 목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문화전당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공연 예술인들의 창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시즌 예술인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5.7건으로 지난해 9.8건에 비해 42% 줄었고 부상자도 15.8명에서 6.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58.8% 줄었고 부상자도 6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인 절도와 폭력 신고도 광주에서 각각 21.8%, 20.6% 감소했습니다. 광주 지역 비둘기 분변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비둘기 병원체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균은 비둘기 배설물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과 주변 환경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궁의 남수현, 복싱의 김혜지 등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국민들에게 큰 힘을 줬던 세계적인 선수들, 전남 소속의 선수들입니다. 올해도 세계적인 전남체육인을 키워내기 위해 전남체육회가 각종 팀을 창단하고 해외 교류 활성화 등에 나섭니다. 최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5년 만에 전국체전 개최에 맞춰 선수 육성에 힘을 쏟았던 전남체육회. 2020년과 비교해봤을 때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과 팀, 선수 수 모두 20% 내외로 증가했습니다.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 전국체전에서의 좋은 성적은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올해부터 팀 창단과 연고지 이전을 통해 선수 육성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개인단식 1위를 차지한 박강현 선수를 필두로 창단을 앞둔 신생탁구팀인 TL탁구단, 올해 3월 창단식을 앞둔 국내 10번째 남자 탁구 실업팀의 연고지를 전남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전국을 또 향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단된 실업팀이 한 20여일 전에 실업연맹에 정식으로 이제 인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팀하고의 연고지가 합의가 돼 있고. 오는 2월에는 목포대 육상팀과 탁구팀이 창단할 예정. 내년을 목표로 대학부의 남자 양궁팀과 남녀 펜싱팀 창단을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우수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 육성 기틀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 2월 달에 탁구팀, 남녀, 그다음에 육상팀이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준비를 해서 남자 양궁팀과 남녀 펜싱팀을 지금 그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스포츠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지훈련과 친선 경기 등 해외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 또 생활체육 사업 등 각종 국비 공모 사업과 다문화 선수 육성 등 체육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바다와 섬의 가능성을 믿고 주민과 함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낸 신안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소득 사업으로 경제적 성과는 물론 인구 증가라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는데요. 그 비결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신안군.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신안군이 이제는 경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득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양묘 사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정원수를 생산하면 군이 계약 재배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더군다나 참여해서 소득을 2,500만 원 근처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농가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또 많이 참여하려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37농가가 65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신안군은 묘목 구매 예산 42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참여 농가를 380여 곳으로 늘려 90억 원의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묘 사업뿐만 아니라 개체굴 양식, 청년 어선 임대 사업도 대표적인 소득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귀농 귀촌한 청년 300여 명이 어선 임대 사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도 신안군의 자랑거리입니다. 현재 주민 45%가 이 연금을 통해 4인 가구 기준 많게는 연간 1,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32년까지 모든 주민이 월 5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 소득 사업은 신안군의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인구가 늘었으며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신안군은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시미술관이 잇따라 건립되고 섬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원과 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문화예술의 중심 자치단체로서의 유상을 갖게 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낙후 지역이 재생하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다 역점을 두고요. 소외되고 외면받던 신안의 섬들이 볼거리 넘치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안군의 도전이 경제, 복지, 인구, 문화까지 아우르는 지역 발전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전남 민주동호회와 5.18 단체 등 지역의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제 광주 YMCA 무진관에서 합동 세배를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로 야기된 전국 불안이 국민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차나 텐트에서 캠핑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해봤더니 난방기를 사용하자마자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2시간이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불법으로 개조한 가스 온수 매트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충남 서산의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던 50대와 10대 부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는 휴대용 난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텐트나 차량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 위험에 노출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KC 인증 검사를 받은 난방기를 2, 3인용 텐트에 설치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6분 40초 이후부터 허용 농도인 50ppm을 넘어섰고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800ppm 이상까지는 13분가량 걸렸습니다. 이후 농도가 순식간에 오르며 2분여 뒤 2배인 160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내부의 산소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2시간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또 어떤 산소나 이런 것보다 사람 헤모글로빈하고 반응성이 더 좋기 때문에 CO가 더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스 온수 매트는 더 위험했습니다. 실험 시작 30초 만에 허용 농도인 50ppm까지 올랐고 사망에 이르는 1600ppm까지는 단 9분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가스 온수 매트는 모두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개조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부품을 따로 분리해 판매해 단속을 피하고 있고 이를 조립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현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난방연소기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받은 KC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함께 사용하며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50ppm에서 알람을 울려서 혹시 그 일산화탄소의 그 감지를 못했을 때 그 경보기의 알람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캠핑장에서 일어난 가스 중독 사고는 153건, 이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금강소나무 군락지인 경북 울진 소광리에는 600년이 넘은 대왕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지난해부터 가지와 잎이 급격히 마르더니 고사 직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락지 곳곳에서 아름드리 금강소나무가 집단으로 고사하고 있는데 이상 고온과 가뭄에 따른 기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최고의 소나무로 쳐 왕실에서 직접 관리해온 국내 최대의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입니다. 3,500여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금강소나무 숲이 펼쳐진 산 정상부. 600년 이상 된 대왕 소나무가 높이 14m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 전체가 바싹 말라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고사하기 직전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특유의 푸르름은 완전히 사라졌고 잎과 가지도 많이 손실됐습니다. 바로 아래쪽에서도 100년 이상 된 금강소나무 7그루가 잎이 죽어 쓰러졌습니다. 4km 떨어진 인근 산 중턱, 역시 잿빛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금강소나무 대여섯 그루가 처참하게 말라 죽었습니다. 고사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수령 100년 안팎에 보존 가치가 높은 큰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실제 피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 여기 울진과 봉화에 있는 총 5개 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약 6,000그루가 지금 현재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는 10년 전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울진 소광리를 시작으로 봉화와 삼척을 거쳐 지금은 설악산과 태백산 등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따라 번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조사에서는 앞으로 설악산의 금강소나무는 47%, 치악산과 태백산에서도 40%가량이 고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집단 고사의 원인은 기후위기에 의한 이상고온과 가뭄, 이른바 기후 스트레스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이상고온에 노출되면 광합성 능력은 떨어지는 반면 호흡을 통한 탄수화물의 소비량이 증가해서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과정에 사용할 그런 탄수화물이 고갈돼서 나무가 죽게 됩니다. 실제로도 고사목은 수분이 부족한 산 정상부, 고온인 남쪽, 상대적으로 기후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큰 고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수세가 약해진 대형 금강소나무 200여 그루가 폭설에 뿌리가 뽑힌 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GIS를 돌려보면 약 500m에서 1000m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93%가량의 고사가 나타나고, 이렇다 보니 울진 소광리를 대표하는 500년 소나무와 못난이 소나무 등 유명세를 얻은 고목들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녹색연합은
금강소나무의 고사 실태와 고사 양상을 정밀 조사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와 특별 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이 영업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면세점 매출은 중국 보따리상들이 좌우하다시피 했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턱없이 높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만은 기자입니다.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이 특허권을 반납하고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관광객 감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 부진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세점이 철수한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세계 부산 면세점은 개점 2년 만인 2018년 매출 2,412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고속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중국 보따리 상들의 입김이 있었습니다. 국내 면세점들은 매출의 일부분을 중국 보따리 상들에게 송객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왔는데 이 수수료가 상품 가격의 40에서 50%까지 올라간 겁니다. 보따리상 시장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다가 중국에서 되파는 구조였는데 할인이나 인센티브라고 하는 송객 수수료 요구를 하는 거죠. 면세점들은 출혈 경쟁에 내몰렸고 인력 감축과 매장 축소에 이어 급기야 폐점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근 롯데면세점은 중국 보따리 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매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행태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매출보다는 수익 안정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국내 면세점 업계. 여기에다 여전히 미화 800달러에 묶여있는 내국인 여행자 휴대폰 면세 범위. 2019년 매출 24조 원을 돌파했던 국내 면세점들은 4년여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나며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로 하고 용역을 재개합니다. 광주시는 내년 12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개통하는 시점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한 뒤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의 핵심은 도시철도가 광주의 주요 지점을 통과하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버스로 연결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맞춰집니다. 현재 광주 지역의 버스는 102개 노선 1000여 대로 하루 교통카드 이용 건수는 28만 건입니다. 전라남도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248억 원의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추가 428억 원을 지원해 국제 행사에 맞는 도시항공교통 시연 등 전시와 연출 콘텐츠를 다채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여수 돌산 진모지구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계도와 금오도 일원에서 내년 9월 5일부터 2달 동안 열리며 세계 30개국 30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금요일, 날은 흐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점차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빛은 더 흐려지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까지도 흐린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늦은 저녁부터는 눈이나 비도 지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지낼 수 있겠고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약한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직 도로 곳곳이 얼어있는 가운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눈비가 내리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영하 4도까지 낮아져 있는데요. 한낮 기온 11도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 9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10도, 여수의 낮 기온은 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내내 영상권에 머물면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가오는 다음 주 눈 소식과 함께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